혹시 보스턴 심포니홀 같은 클래식 공연장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곳의 소리가 왜 그토록 특별하고 명성이 높은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소리라고 극찬하는 그 비밀, 대체 뭘까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건축과 음악 그리고 과학이 만나서 어떻게 완벽한 소리를 만들어냈는지 콘서트홀 디자인의 아주 매혹적인 진화 과정을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완벽한 콘서트홀 사운드를 향한 여정은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걸 넘어서는 문제였습니다. 시대의 요구와 기술 발전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해온 하나의 거대한 탐구 과정이었던 셈이죠.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18세기 궁정음악에서 출발해서 19세기의 황금기를 거치고 20세기에 잠시 길을 잃었다가 마침내 과학이 그 비밀을 풀어내는 오늘날까지 그 흥미로운 흐름을 쭉 훑어볼 겁니다. 자, 콘서트 홀 디자인의 첫 번째 황금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거의 우연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바로 슈박스 홀의 시대죠. 슈박스 홀, 이름 그대로 정말 신발 상자처럼 생긴 길고 좁은 직사각형 공간을 말하는데요. 이 아주 단순한 형태가 19세기 콘서트홀의 표준이 됐고 놀랍게도 오늘날까지도 최고의 음향을 위한 기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암스테르담의 콘세르트 헤바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고전적인 직사각형 모양의 화려한 내부 장식이 딱 눈에 들어오죠? 바로 이 공간의 구조에 음향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겁니다. 슈박스 홀이 그렇게 좋은 소리를 냈던 비결? 알고 보면 아주 단순한 원리에 있었습니다. 폭이 좁으니까 소리가 양쪽 벽에서 빠르게 반사돼서 청중을 포근하게 감싸놨고요. 또 저 화려한 장식들은 소리를 부드럽게 흩뿌려서 공간 전체를 아주 풍성한 울림으로 채워줬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음향 이론이 있어서 이렇게 지은 게 아니고요. 그냥 기존에 있던 무도회장 형태를 따라 만들었을 뿐인데 운 좋게도 그게 음향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연의 산물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황금기가 영원하진 않았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건축의 우선순위가 달라졌고 음향적으로는 오히려 퇴보한 디자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영화관이 막 생겨나면서 어느 자리에서나 무대가 잘 보여야 한다는 이른바 시야 확보가 제일 중요해진 거죠. 이 때문에 건축가들은 검증된 직사각형을 버리고 부채꼴 모양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직사각형 홀이 청중을 음악으로 감싸는 듯한 풍성한 경험을 줬다면 부채꼴홀은 시야는 좋아졌을지 몰라도 소리는 건조하고 멀게만 느껴지는 음향적인 희생을 치러야 했죠.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이 부채꼴홀은 오목한 뒷벽이 소리를 한 군데로 모아서 특정 좌석에 불쾌한 메아리를 만들었고요. 또 옆으로 너무 넓게 퍼져 있다 보니까 슈박스 홀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강력한 측면 반사음이 거의 사라져버린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근본적인 오해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말소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한 연극 무대와 풍성한 울림이 생명인 음악 연주에 필요한 음향 조건이 전혀 다르다는 걸, 그걸 간과했던 거죠. 바로 이때 이 모든 혼란을 정리하며 과학이 등장합니다.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과거의 위대한 홀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훌륭한 소리를 냈는지 그 원리가 마침내 밝혀지기 시작한 거죠. 과학자들은요, 지금 보시는 이런 무양실, 그러니까 소리 반사가 아예 없는 특수한 방을 이용해서 아주 복잡한 실내 음향을 하나하나 핵심 요소로 분해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사실을 발견해내죠. 바로 초기 측면 반사음의 중요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무대에서 나온 소리가 바로 귀로 들어온 직후에 양쪽 벽에 부딪힌 소리가 거의 동시에 내 귀에 도달할 때 바로 그때 우리 뇌가 소리가 나를 감싸고 있구나 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슈박스 홀의 마법의 정체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설계자들은요, 과거의 지혜와 최첨단 기술을 아주 영리하게 결합합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성공한 홀들을 철저히 분석하고요. 컴퓨터로 소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심지어 실제 축소 모델을 만들어서 테스트까지 하죠. 건물을 짓기도 전에 음향 성능을 거의 정확하게 예측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과학의 발전이 뭔가 완전히 새로운 해결책을 발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100년도 더 된 슈박스 디자인이 왜 그렇게 뛰어났는지 그 마법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해 준 셈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건축가들은 이렇게 다시 찾아낸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해서 차세대 명품 공연장을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그 미래가 궁금해지죠. 요즘 콘서트홀 디자인의 큰 흐름은요, 한마디로 과거로의 회귀입니다. 그 성공이 증명된 고전적인 슈박스 형태를 현대적으로 다시 만들거나 아니면 그 핵심적인 음향 원리를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비니아드, 우리말로 하면 포도밭 스타일 홀입니다. 관객석을 포도밭처럼 여러 단으로 잘게 쪼개서 무대를 감싸도록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아주 거대한 공간이라도 슈박스홀처럼 친밀하면서도 풍부한 초기 반사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방식입니다. 결국 돌이켜보면 콘서트홀 디자인의 역사는 위대한 발견, 그리고 잠시 동안의 방황, 그리고 과학을 통한 재발견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원을 그리면서 다시 본질로 돌아온 셈입니다.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연주되는 음악이 그에 맞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아니면 그 공간의 형태가 그 안에서 울려 퍼질 음악의 성격까지 규정하는 걸까요? 소리와 건축의 깊고도 오묘한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